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바로 친환경적인 자동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굉장히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타고 친환경적인 환경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폴스타2고요.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차는 폴스타2입니다. 이미 폴스타2를 시승을 해봤는데 왜 또 폴스타2를 타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실 것 같은 업데이트 폴스타는 사실 아닙니다. 업데이트 폴스타2는 아니고 기존의 폴스타2를 그대로 타게 됐는데, 오늘 준비한 차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팩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사실 요즘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소진이 되어 가면서 전기차 어떤 것을 구매를 해야지 좀 괜찮은 선택이 되지? 그런 이야기 생각들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폴스타2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까? 옵션 넣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은 퍼포먼스 팩까지 넣어볼까? 라는 그런 생각들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폴스타2에 대한 이야기 제주도를 달리면서 해보도록 하죠. 시작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약간 좀 거창하긴 한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거창한 게 왜 하필 제주로 왔냐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제주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전기차의 성지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잡혀 있는 그런 동네이기도 하죠. 전기차가 이제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전기차를 가장 타기 좋게 만드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주도가 전기차를 타기 가장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에는 사실 몇 가지 함정이 있어요. 이것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덕분에 곳곳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고, 실제로 도로를 다녀보면은 전기차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제주도는 섬이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환경 오염이라든가 바깥에서 오는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하고서 이 차를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교통, 물류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전기차를 한 번쯤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이 제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폴스타2를 타고 제주도를 계속해서 돌면서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스펙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전기차를 사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까 해요. 자, 저희가 지금 폴스타2를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에서 폴스타2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은 그냥 저녁 중에만 충전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주도를 한 바퀴 이렇게 쭉 차를 타고서 돈다라고 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 전체 거리로는 220km의 코스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폴스타2 퍼포먼스 팩까지 설정을 했을 때 주행을 할 수 있는 거리는 334km로 인증을 받았죠. 그런데 이 334km라는 게 참 애매해요. 물론 성능이라든가 브레이크라든가 서스펜션까지 다 조금씩 다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위쪽에서 보여드릴 텐데 주행거리를 실측을 하면서 실제로는 500km 가까이 주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것들이 항상 그렇기는 한데, 주행하는 습관, 그리고 주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날씨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334km? 사실 제주도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주행 가는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충전을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 급속 충전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에 걸리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도에서는 이 폴스타2와 같은 전기차가 정말 잘 어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타기가 조금 힘든 그런 모습들도 분명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주도에서 이 전기차나 이런 것들을 렌트를 하고서 쭉 주행을 하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살펴보게 되면은 급속 충전기도 분명 많지만 한 절반 이상은 완속 충전기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의 집밥이라고 하죠. 가정용 충전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렌트를 이용을 해서 이 전기차를 운영을 하기에는 약간 좀 불편할 수는 있다라는 그런 환경들이 있는 거죠. 생각보다 전기차 충전기를 많이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 실제로 거주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까지 계속 출퇴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월요일에 출근을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금요일에 퇴근할 때쯤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도 좌우로 넓은 섬이죠. 동쪽 끝에서 서쪽 끝, 서쪽 끝에서 동쪽 끝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충전에 있어서 불편함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폴스타는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가 오늘 타고 있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폴스타는 아니기는 하지만 업데이트 폴스타 같은 경우에도 휠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디자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업데이트 폴스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휠을 만드는 회사, 납품업체죠. 납품업체가 얼마나 더 적은 탄소를 사용을 했는가, 탄소 배출을 얼마나 더 줄였는가,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반영을 한 모델이 업데이트 폴스타입니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폴스타 3라든가 폴스타 6,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열대 한정이긴 하지만 사전 계약을 진행을 했죠.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친환경을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폴스타 같은 전기차는 분명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목골목을 많이 다녀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의 전기차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주도와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전기차가 역시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폴스타2의 듀얼 모터 모델에다가 파일럿 플러스 퍼포먼스 팩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상품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최근에 좀 가격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한 8,000 가까이 되는 그런 금액들이 책정이 되게 됩니다. 이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 라이트, 굉장히 좋은 라이트가 원래 들어갔는데 그게 빠지게 되면서 파일럿 라이트로 구성이 됐어요.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7,926만원이라는 가격대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결코 싼 금액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퍼포먼스 팩까지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출고가 되는 비중을 보더라도 퍼포먼스 팩은 선택을 안 하고 출고가 되는 물량들이 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차지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듀얼 모터까지 선택을 해서 차를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퍼포먼스 팩까지는 좀 추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스펜션이 조금 하드하다라는 그런 좀 선입견 그리고 그런 평가들,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뒷좌석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거는 조금 조절을 하면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마력 자체, 발휘하는 성능 자체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마력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최고 출력은 408마력, 토크는 660Nm, 흔히 이야기를 하는 킬로그램 퍼스미터 환산을 하게 되면은 67kg 퍼스미터에 달하는 상당히 높은 그런 출력들을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이 브레이크하고 서스펜션 세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저희가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 이 제주도 1100고지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도 상당히 가파르고 내리막도 상당히 가파른 데다가 구불구불한 그런 길들이 굉장히 반복돼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강력한 이 브레이킹 시스템과 이런 차의 좌우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서스펜션이 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번에 이 시승을 하면서 이 1100고지를 한 4번 가까이 왔다 갔다 했는데 브레이크에 대한 요 강력한 브레이크에 대한 요 필요성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좀 통행량이 많은 시간, 그리고 차가 거의 없는 야간 시간대까지 좀 골고루 다녀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들, 특히 여기 다녀보면은 노루주의라는 그런 표지판을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브렘보 디스크 시스템의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거기다가 조금 속도를 즐기면서 와인딩을 달린다, 와인딩을 경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서스펜션이 전달을 해주는 하드한 이런 감각들, 차가 쉽게 이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느낌들을 좀 경험을 해보면은 퍼포먼스 팩까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특히 이렇게 지방도로 혹은 산속에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이 퍼포먼스 팩까지 선택을 하는 것이 이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적으로 달리면서 이렇게 퍼포먼스 팩이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속도를 높여서 달려보면은 웬만한 스포츠카에 준하는 그런 서스펜션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체에서 올라오는 이런 진동과 소음 이런 것들도 거의 없는 데다가 굉장히 쫀쫀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와인딩을 즐기기에는 확실히 이 퍼포먼스 팩까지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비중을 보면은 퍼포먼스 팩까지 적용된 비중이 1%에서 2%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트랙을 가신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풀옵션 혹은 무언가의 목적이 있어서 선택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 쪽 특히나 이렇게 좀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특히 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폴스타2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뒷좌석에 대한 요 공간감과 승차감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는 해요. 사실 이 폴스타2라는 차 자체가 폴스타에서 앞으로 판매를 하게 될 모든 차들까지 다 고려를 해봐도 가장 작은 사이즈의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크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차들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폴스타 같이 비교를 하게 되면은 사이즈는 좀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좁아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모습들을 보고 계신다면은 그렇게까지 좁지는 또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늘 강조를 드리지만 저는 좀 한덩치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가운데까지 넘어가기는 하지만 다른 수입차를 타봐도 이 정도의 공간은 뭐 비슷하게 넘어갔었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꽤 괜찮은 그런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살짝 좀 달락말락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닫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머리 공간도 괜찮은 편이고, 위에 요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도 굉장히 좋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굉장히 맑은 하늘과 따사로운 햇빛과 그리고 지금 천백고지 근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요 숲 같은 느낌들 같이 느끼고 있으니까 굉장히 편안한 느낌들이 많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그런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승차감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았죠. 특히나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전벨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지만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올린지 서스펜션이 굉장히 하드한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주행을 할 때는 굉장히 즐겁게 주행을 했지만 또 승차감 측면에서는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세팅을 조금 조절을 하면 되기는 해요. 올린지 듀얼 플로우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면서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22가지 단계로 이 서스펜션 세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폴스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 자세하게 이 세팅의 단계 값들을 제안을 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인 상태, 그냥 출고가 된 상태에서만 운전을 하게 됐을 때는 서스펜션이 앞쪽 8단계, 뒤쪽 8단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총 22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하드한 편에 해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차를 가지고 트랙을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극단적으로 좀 하드하게 세팅을 바꾸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 1, 뒤쪽 2. 정말 돌덩이 같은 서스펜션 세팅으로 바꾼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좀 세팅을 극한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 올린지 서스펜션을 선택을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올린지 서스펜션을 선택을 해 놓고 너무 딱딱해서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세팅을 바꿔서 나한테 적합한 세팅은 뭐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그런 세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굉장히 편안한 세팅도 가능합니다. 폴스타에서 이야기를 하는 세팅은 앞바퀴 18, 뒷바퀴 20이라고 하는 이 세팅 값으로 바꾸게 되면은 상당히 컴포트한 세팅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 있는 폴스타, 다른 시장의 폴스타 홈페이지와 우리나라 폴스타 홈페이지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컴포트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약간 좀 절충된 그런 세팅 값들을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컴플라이언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앞바퀴 13, 뒷바퀴 14라고 하는 상당히 좀 부드러워진 그런
서스펜션 세팅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서스펜션 세팅을 바꾸는 거는 앞바퀴 정도는 조금 노력을 하면은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야지만 바꿀 수 있는 그런 세팅이기는 한데, 핸들이 아니죠, 스티어링 휠 끝까지 돌려놓고 손을 집어넣으면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레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색깔 요 퍼포먼스 팩의 요 메인 컬러하고 같은 컬러로 밸브가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두게 되면은 가장 하드한 세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손으로 다시 돌리면서 클릭감을 느끼면서 12번째 혹은 13번째 정도로 변경을 하시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세팅의 요 서스펜션 세팅을 즐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팅을 좀 바꾸면서 주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매번 바꿀 수는 없죠. 사실 직접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매번 서비스 센터에 간다? 그것도 조금 어려운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지금 타는 차가 너무 하드하니까 조금만 좀 풀어보자, 한 11, 12 정도, 앞바퀴 뒷바퀴 다 한 12 정도로 세팅을 변경을 하고서 주행을 해보시면은 올린지 서스펜션이 전달을 해주는 좀 쫀쫀한 그런 서스펜션의 반응과 함께 조금 더 컴포트한, 그래서 너무 단단하지 않은 승차감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많이 필요도 없죠. 그냥 정기점검 한번 하러 가서 서스펜션은 조금만 부드럽게 바꿔주세요, 한 4단계 정도만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 한 번만 해주시면은 큰 비용도 없이 뭐 그냥 서스펜션 세팅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멀 상태 8단계의 서스펜션 세팅으로 요 길을 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체감을 하기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막 불편하다, 못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기존의 폴스타 2하고는 조금 단단한 그런 느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스포티한 차인가? 라고 비교를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생각보다는 꽤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린즈만 선택을 한다 혹은 브렘보만 선택을 한다, 사실 서브 파티 업체에서 튜닝을 이용을 해서 많이 바꾸는 그런 요소기도 하거든요. 순정품으로 딱 인증된 제품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승차감 자체가 그렇게까지 악평을 들을 만큼 하드한 세팅은 아니기 때문에, 혹은 이게 그렇게 하드하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조금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폴스타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자,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폴스타2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제주도를 고른 이유는 참 적절했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승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본 전기차의 비율은 도로에서 보이는 차의 한 50% 이상이 전기차였던 것 같습니다. 이 50%가 약간 안 되겠던 상황들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이 연휴 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으로 오신 분들이 렌터카를 좀 많이 이용을 하면서 전기차들도 늘어났지만, 전기차가 아닌 차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차를 포함을 해서 다른 폴스타2도 4대 가까이 봤어요.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전체적인 이 폴스타2의 판매를 봤을 때 제주도의 판매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이죠. 슬픈 이야기이기는 한데, 사실 이 차가 제주도하고는 정말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구석구석 다녀보면 상당히 좁은 골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폴스타2는 상당히 컴팩트? 라고는 하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큰 사이즈의 차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을 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퍼포먼스 패키지까지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브렘보 디스크도 장착이 되어 있었고, 올린즈 듀얼 플로우 서스펜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라산을 올라가고 내려오고 좀 과격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했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인 드라이브가 가능한 그런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퍼포먼스 패키지까지 선택을 했을 때 마이너스 돈이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전혀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주도가 아닌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퍼포먼스 패키지의 요 서스펜션 세팅만 조금 조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승차감을 즐기면서 이 폴스타2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구매를 고려를 하고 계시고 또 제주도에서의 거주를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폴스타2 꼭 한번 같이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폴스타2 타고 제주도를 조금 더 즐기다가 서울로 올라가도록 할게요.